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훈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랜만입니다. 두 분은 보면이시라고요? 예, 네. 제가 예전에 우리 지금 교수님이 좋으십니까? 변호사님이 좋으십니까? 뭐 나름대로 각자 좋은 점이 각자요. 있는. 그럼 오늘은 교수님으로 네, 하겠습니다. 그럼요. 변호사님 하실 때 네. 저하고 같이 일 많이 하셨습니다. 네. 좀 오래전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해주실 얘기는 주주 환원 중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맞습니까? 예, 예. 네. 예. 이게 자사주 매입 소각이 왜 갑자기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게요.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늘 문제가 됐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슈가 왜 그런지 원인을 따져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네. 봅니다. 네. 크게 분류를 하면 저는 이제 A 타입 이슈다, B 타입 이슈다 이렇게 네. 부르는데 A 타입이라는 거는 모든 주주에게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체 기업 가치를 레벨업하거나 레벨 다운시키는 이슈가 있습니다. 뭐 북핵이라든지 우리가 뭐 수출 지향이라 수출에 워낙 리스크가 크다든지 또 뭐 노동이 경직적 뭐 흔히들 하는 얘기. 그러니까 기업 가치 모든 주주에게 시프트 업이냐 다운이냐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거버넌스 이슈라는 건 사실 좀 B 타입 이슈다. 이건 좀 다르다. 이건 같은 주주 안에서 어떤 이해상충과 부의 이전 이런 갈등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같은 주주인데 왜 그게 달라지냐 하실 수 있는데 일반 주주들의 주식이 일반 주주라면 이제 지배권이 없는 의사결정에서 이제 배제된 그런 주주들의 주식은 그런 주주들이 손바꿈하는 시장이 이제 일반 거래소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배주주의 주식은 이제 컨트롤이 붙어 있기 때문에 M&A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서 그래서 시장도 다르고 거래 가격 형성 원리도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프리미엄이 붙고 한쪽은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그 격차가 너무나 이제 우리나라 유난히 그게 커서 그걸 두 개를 합치면 전체 기업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현상이 너무 크다 이걸 이제 가리키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B 타입 이슈다. 그러면 결국 A 타입 이슈라는 거는 예, 예.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지정학적 그렇죠. 리스크 그거는 이런 이제 뭐 것들. 그렇죠. 예. 근데 그건 비즈니스나 우리 굉장히 국민들 오래 걸리는 거고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예를 들어서 될 이슈고요. 북한 이슈가 사라지는 것도 우리가 그렇죠. 물론 노력하면 예, 예, 없어지긴 할 수 하겠지만, 있겠지만 예. 훨씬 어려운 이슈인데 이 B 타입 이슈는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몇 명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나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이슈가 B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B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 주로 원인이 뭐 다 뭉뚱그려져서 우리가 왜 저평가될까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거버넌스 이슈라는 것도 사실 좀 뭐 이 사회가 뭐가 잘 안 되냐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됐는데 사실은 본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총수 있는 회사가 대략 한 71개 집단 중에 한 60개, 한 85% 나머지 총수 없는 데가 15% 보통 이렇거든요. 근데 총수 있는 데는 총수가 일반 주식 걸 많이 가는 이해상충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게 이제 LG화학, 삼성물산 합병 때부터 저는 이제 그걸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부각이 안 되다가 이제 LG화학 물적 분할하면서 이게 무슨 뭐 기술적으로 왜 이런지 그렇죠. 근데 원인을 잘 따져보니까 한쪽은 이득을 얻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포커싱이 되면서 좀 요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도 보는 LG화학 이슈에 대해서는 진짜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실 말씀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결국은 조금 이 안에서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많이 커버가 안 되니까 오늘 요 특별하게 이 주주 환원 중에서도 특히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소각을 이제 하는 그 이슈. 소각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법률적으로 의무 소각을 하느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를 좀 백그라운드부터 좀 쉽게 제가 좀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식이라는 거가 왜 주식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이제 근본 문제 의식이고요. 그럼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려면 주식 가치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약간 이론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식 가치는 이제 회사법에서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캐시플로우 라이트하고 컨트롤 라이트라고 그래서 그걸 들고 있으면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는 그 권리.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이제 자기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두 개가 합성된 권리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억짜리 땅을 산다 그러면 그게 10억어치 나한테 현금도 주지만 그걸 팔지 뭐 전세를 놓을지 다 내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100% 한다고 할 때의 가치거든요. 네. 그걸 만약에 딴 사람이 다 결정하고 나는 아무 권한이 없다 그러면 누구도 10억을 내려고 하지 않겠죠. 네. 한 뭐 3, 4억 크게 디스카운트 된 채 살 텐데 그게 이제 일반 주주가 겪는 디스카운트인데 자기 주식은 그럼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 보통은 배당이나 뭐 이런 거 의결권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컨트롤 라이트도 없고 완전 죽은 주식 취급을 합니다. 현금도 못 받고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소각을 하지 않고 이제 들고 있다가 요긴하게 그 지배주주가 자기 그 컨트롤을 키우는데 일반 주주의 어떤 지배권을 자기한테 이렇게 옮겨가는 용도로 이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걸 이제 자사주 마법이라고 부르는데 인적 분할을 하면 그러니까 회사를 멀쩡한 데서 그냥 둘로 나누면 이 자기 주식이 죽은 자식인데 이제 산 것처럼 해서 여기다 신주 배정을 시키면 경영진의 지배권이 강화되거든요. 그리고 지주사 전환할 때 주로 쓰이는 거고 합병할 때도 그 자기 주식에다 신주를 배정한다든지 또는 경영권 위기 상황에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가 나와가지고 경영 똑바로 하라고 자꾸 코멘트하고 그러면 그걸 이제 우호주주한테 확 팔아버려서 지분율로 아예 압도해버리면 그런 소리가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삼성물산 합병 때 그게 대표적이죠. KCC한테 엘리엇이 와가지고 자꾸 주주환원 제대로 하고 뭐 합병비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KCC한테 주식 팔아가지고 이제 물론 국민연금도 그때 이렇게 뭐 국정농단 사건에서 됐듯이 해서 표결로 했듯이 그런 용도로 이제 쓰이다 보니까 이게 자사주를 잔뜩 들고 있으면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한 겁니다. 저게 혹시 M&A 할 때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또는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면 저게 있으면 아무 그게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사주를 산 다음에 소각을 하고 안 하고의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미국도 하거나 하거나 없죠.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없죠. 그런 건 없는 거죠. 우리 주주의 없고. 이익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그 원칙 하나만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뭐 우리는 그런 원칙이 없습니까? 없죠. 없다 보니까 우리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어떻게 없죠? 그게 하여간 그 좀 법률적으로 없다. 예, 법률적으로 법에는 이제 회사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회사라는 건 이제 전문용어로 법인격 독립 원칙상 회사는 회사고 주주는 주주기 때문에 주주란 단어가 써 있지 않는 한 거기 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미국은 이렇게. 주주라고 써 있습니까? 미국 써 있습니다. 델라웨어 회사법이 이제 S&P 그 500 뭐 이렇게 대기업의 한 3분의 2가 그 법을 적용받는데요. 그러니까 델라웨어. 회사의 경영진, 그러니까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게 우리나라에 써 있는 거고 미국은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두 개 다 써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주주 이거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상법 개정 그 아주 심플한 거죠. 그거 왜 못합니까? 그게 이제 근데 뭐 싫어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또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재벌 총수가 싫어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실 그래서 20년 전에 사실 검찰에서 그 완전히 그 일반 주주들을 속된 말로 그냥 완전히 그 재산가치 크게 침해하는 그런 그 신주 발행을 했을 때 배임 주주에 대한 배임을 한번 기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근데 법원에서 그 회사라고 돼 있지 주주는 없지 않냐 무죄 이렇게 됐고 그게 이제 판례로 쫙 굳어져 오고 있죠. 그게 벌써 20년 전. 더 오래 하면 회사는 회사고 주주는 주주다라고 선언한 건 40년 전에 대법원 전환 판결이고요. 딱 콕 집어서 주주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건 20년 전.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그 교수님 같으신 이 법률에 계신 분들의 문제네요. 따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정부나 기업의 문제라고 아니고.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알았네.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군요. 법률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법에 그 조항이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럼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당연히 있겠네요. 그 최근에 이게 이제 저는 저는 한 15년 전부터 김현장 있을 때부터 이걸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 별로 각광을 못 받다가 2015년 삼성물산 합병할 때 제가 이제 이 법리가 깨지지 않는 한 삼성물산 합병은 뭐 엘리엇 아니라 엘리엇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 이건 방법이 없는 게임이다. 이렇게. 근데 그때도 별로 이렇게 그 주목을 못 받았는데 LG화학 하면서는 이제 조금 역시 그 동학개미 이게
저변이 커지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요새 목소리와 문화가 좀 중요한 것 같기도 근데 하고요. 이제 기회가 온 거네요. 이제 뭐 이거 고치긴 그렇습니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쳐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목소리 좀 예. 대변해주는 행동주의 펀드가 예. 국내에서도 조금 주목받는 그렇습니다. 느낌인데 예, 예, 예. 이런 분위기 어떻게 분석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계세요? 바람직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네. 법이 제 역할을 지금 못 해주기 네. 때문에 이제 이 주주의 권리를 확보하는 거는 그 우리도 일반 정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표로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할 때 이제 소송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소송으로 하는 건 법인 거고 표로 하는 건 어떤 정치적인 이건데 우리 이제 법이 안 되기 때문에 표결로 행동주의가 이제 어떤 일종의 정치 활동이죠. 그걸 해서 세를 규합해서 압력을 넣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의 한계는 지금 예를 들면 최근에 SM 이런 데는 네네. 지배주주가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볼 만한 거고 웬만큼 뭐 한 30%만 넘어가면 거의 뭐 행동주의 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행동주의가 오더라도 이 주주 보호 의무가 없으면 합병이나 지주사 전환 해버리면 바로 지분율로 눌러버릴 수가 있어요. 일반 주주 지분율을 그냥 돈 안 들이고 공짜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이 자사주가 또 거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자사주 얘기 다시 좀 해보면 예. 그 자사주를 그러면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라 뭐 네. 이런 얘기를 약간 정부에서 하다가 예. 뭐 저는 뭐 그걸 의무로 만들고 이런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시 물러나 버렸죠. 예. 어떤 그러니까 내용입니까? 같은 그 상법 개정을 싫어하는 거와 같은 보면 연장선상이죠. 네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더 근원적이고 예. 본질적인 건데 그렇게까지 못하고 그럼 테크니컬 그 부분에 관해서만 그럼 요건 소각을 하면 적어도 그런 장난칠 여지는 무조건 소각하면 그런 여지는 없지 않겠냐. 그렇게 되고 그건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뭐든지 이렇게 뭐 강제화하면 예. 항상 모든 거에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놓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라. 그냥 그 말 한마디면 사실 되는 건데 그럼 저절로 뭐 자사주가 장난도 못 칠 거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왜냐면 회사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경영진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쓰는 건 사실 문제가 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사주 그 강제 소각, 의무 소각 이런 거는 사실 뭐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사실은 아니었고 약간 좀 1차원적인 예, 상법을 고쳐야 되는 거고 예, 그 예. 전에 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회사가 자사주를 산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시장에 있는 주식을 자기가 회사가 자기 걸 사는 거잖아요. 예. 그게 누구 겁니까? 회사 거죠. 회사 거죠. 예. 그럼 경영자나 대주주의 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그걸 대주주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상법이 그 개정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예. 주주보 결국은 그건 따져보면 예. 그 경영진과 또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상충 문제거든요. 예. 근데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해상충이라는 건 누굴 보호할 의무가 있을 때 생기는 개념이거든요. 예. 보호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서로 땅을 서로 사고 팔 때 이해가 대립되지만 상대방을 보호할 의무는 없거든요. 예. 그럼 뭐 이해상충 해소하고 이런 얘기가 그래서 제가 이 상법 개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주주가치 훼손하면 안 된다는 그게 하나가 나오고요. 주주가치 훼손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있고 이렇게 이해상충이 있으면 그런 채로 거래하면 안 된다. 해소를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상충이 있으면 예. 그대로 하면 안 된다. 예. 그게 이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건 사실 이해상충 해소 의무거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주식을 마음대로 쓰는 거가 상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게 왜 경영진과 회사의 이해상충이야 이렇게 지금은 사실 보고 있어요. 회사에 돈 들어오잖아. 팔면 회사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가거든요. 아니, 그런데 저는 진짜 법률적으로 모르지만 예. 이런 걸 상법에서 안 해도 뭐 민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대전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 예. 그거는 안 먹히는 겁니까? 이거 아주 좋은 말씀. 제가 그래서 그런 쪽도 논문 많이 쓰는데 네. 이건 상법 어떤 기술적인 걸 논하기 전에 예. 그 남의 걸 맡아서 그렇죠. 관리하는 사람은 이해상충 당연히 해서 그렇죠. 그건 민법에 자기 거래 쌍방대리 배시자리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아온 게 이제 상법에 398조의 이해상충 해소 의무고 해서 이건 법을 논하기 전에 이건 헌법 이슈다. 이거 재산권을 맡겼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느 문명 국가도 이렇게는 안 한다. 그래서 판례가 전 굉장히 위헌적인 판결이 좀 모를 때 40년 전 뭐 20년 전에 이렇게 이런 개념이 금융 개념 없고 IMF 전 이게 잘 모를 때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바뀌지 않으면 이걸 주장하기는 어렵다. 예, 근데 판례가 그 사실상 법률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에 오랫동안 그렇죠. 모든 M&A 분야 이게 다 그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판례를 바꿔서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은 그냥 법률을 바꿔서 아예
변경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그 법률 쪽에 계신 분들이 이걸 바꿔주시는 그 와중에는 결국은 정부, 기업, 예. 뭐 개인 단으로 나눠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아까 예, 첫 번째 질문에 법률에 네. 법률이라는 건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거든요. 이게 네. 그냥 변호사만 한다고 법률가만 한다고 될 게 아니고 네. 특히 기업이나 이 총수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아마 결사반대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 방어권 보장에 대한 얘기도 요즘에 많이 예,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아주 좋은 말씀인데 경영권 보장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권이라는 건 그 주식에 묻어 있는 컨트롤 라이트 그거를 n분의 1씩 조금씩 묻어 있는 걸 이렇게 사 모으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내고 사야 되거든요. 의무공개 매수도 그거거든요. 돈 내고 사라는 개념인데 그걸 자꾸 자사주가 없으면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는 회사 돈으로 자기 사익을 추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렇죠. 좀 전 그게 제일 코미디고. 웃겨요. 왜냐면 그런 꼼수를 쓰면서 예. 꼼수는 살살 쓰는 거지 대놓고 어떻게 글쎄 말이에요. 그냥 대놓고 예. 하고 그다음에 더 웃긴 건데 정부도 보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건 안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해상충이 주주 간의 부회의전 문제라는 컨셉이 아직 명확하게 안 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 경영권이라는 건 무슨 공공재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부가 아무렇게나 배분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게 혹시. 그렇죠. 예, 경영권이라는 건 사실 돈 주고 사는 재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의무공개 매수한다는 거하고도 앞뒤가 안 맞죠. 그거 자체가 그 돈 주고 사라는 말이 안 프리미엄, 되는 말이 안 말이 안 되는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의 주인이 주주잖아요. 예. 주주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이게 주주의 일부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경우도 있고 예, 예. 또 뭐 우리 은행처럼 정부가 자기가 주주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리고 뭐 그 근로자들이 자기 건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기업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의 주인이 이제 누구냐 하면 뭐 사회적 담론으로 이제 논의가 커질 수도 있고 그 말씀도 네. 맞고 근본적으로 거기까지 닿기는 하는데 네. 제가 볼 땐 그 이슈까지 가기 전에 네. 그냥 조금 더 좁혀서 보더라도 이제 기업이 누구 거냐 하면 기업의 모든 게 누구 거냐 하고 이 논의가 커지는데 당장 주식 가치만 놓고 봤을 때 누구 거냐 했을 때 기업의 그렇게만 주식 봐도 지금 이게 그거부터 이제 하자는 말씀입니다. 제가 상법 개정하자는 예, 거는 예, 예. 일단은 그거를 이해상충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배 구조라는 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코퍼레이트 디모크라시라고 그래서 민주주의 그 정치 체제를 그대로 본따서 이식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주주들이 선거로 선출직 공직자인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거기다가 박아놓고 그 사람들이 최고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국민한테 지금 충실히 이해상충 해서 안 하고 공직자가 막 빼돌려도 지금 괜찮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제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예. 이제 대주주들은 반대를 하고 지금 소액주주들은 이걸 하자고 하니까 예. 마치 이게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싸움이고 예. 만일에 이게 우리 말대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기면 대주주는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근본으로 돌아가면 이게 결국 대주주한테도 좋은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주나 근로자 희생시켜서 자본 축적하는 건 고도성대 7, 80년대 네. 패러다임이고 이젠 그렇게 해서는 글로벌 기업이 돼서 그 해외 나가 경쟁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좀 인식을 바꿔서 총수한테 이렇게 뭐 친기업이라는 거하고 친총수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건데 자꾸 친기업하면서 이렇게 좀 혹시 그런 식으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하려고 한 게 조금 너무 일차원적이긴 하지만 그나마 하려던 게 관둔 게 이게 1차원 지역이어서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하자는 체제에서 관둔 게 아니라 총수들의 경영권 보장에 저해가 돼서 관둔다는 이유라면 그건 굉장한 퇴보고 좀 이렇게 기세가 좀 하려는 그게 꺾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예. 결국은 금융당국이 그렇게 한 거죠. 2월 달에 예. 결정은 그러니까 금융당국 분들이 잘 이해 못하고 있나요? 가서 좀 가르쳐 드려야. 근데 금융당국의 문제보다는 예. 저는 이제 금융당국은 사실 좀 칭찬하고 왜냐하면 이게 예. 사실 법무부가 문제예요. 이 법무부가 맨날 이 상법 개정을 반대 의견 내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경영권 보호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이 회사법 잘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법무부가 항상 제가 이 분야 이제 20년 넘게 공정위 뭐 네. 금융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무부가 제일 얘기가 안 되고 이게 사실 여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안 바꾸면 금융위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안 건드리고 하려니까
좀 무식해 보이지만 자살을 아예 소각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를 뭐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게 사실 3자 간에 이렇게 법무부, 금융위, 공정위 이렇게 3자 간에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아시겠죠?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이렇게 또 한 방에 이게 그 소통하고 위에서 누가 대통령이나 총리실에서 그걸 이렇게 전체를 통합 이슈다 이렇게 끌어안으면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로는 안 돼 있다 보니까 예. 법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사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의 충실 의무 이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고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선관 의무, 충실 의무 조항이 두 개가 있는데요. 선관 의무라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사는 남의 걸 맡아서 하기 때문에 남한테 성실하게 잘 해야 된다. 한마디로 잘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그걸 잘 쪼개서 보면 남의 일을 맡았으면 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뒤통수 치마 배신하지 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하지 말라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배신하지 말라는 걸 충실 의무 듀티 오브 로열티라고 한 거고요. 졸지 말고 똑바로 하라는 건 이제 듀티 오브 케어라고 해서 제일 참겨라 이게 그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넓은 의미의 선관 의무 좁게 얘기하면 그 배신 때리지 말라는 거죠. 이해상충 해소하라는 게 이제 충실 의무 보통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사는 그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가 확실히 있으면 주주 가치 훼손시키는 물먹이는 행위 이게 하다 보면 경영 판단으로 하는 거는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소송으로 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고 선거에서 바꿀 문제지 법률에 저 같은 법률가가 얘기할 성질은 아닌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해상충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사실 떨어질 줄 알면서 하는 행위들 물적 분할, 합병 이런 것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 자사주 가지고 자사주 마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거는 그건 법률 이슈죠. 이거는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안의 논의를 보면 뭐 저번에 LG 화학 건도 보면 그 제가 이제 해외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야, 한국이 법률적으로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에 놀랬다. 첫 번째 한국이란 나라가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 뭐 한두 가지냐.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참 기대가 낮은 거예요. 아니 원래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한국에 있는 대기업 LG가 2등 기업인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과감하게. 그렇죠. 그렇게 해도 한국의 투자가들이 봐주냐.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투자가들이 좀 봐주는 것 같아요. 봐주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사실 그게 1년에 지금 로스쿨에서 변호사 2,500명씩 했지만 그거 가지고 소송하자고 원고 모집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법률가들은 저건 소송이 안 된다. 상법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적어도 그런 컬처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도덕적인 판단인데 시장에서 일단 그래도 통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찾아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이나 그 유튜브 방송 몇 분 빼고는 거의 다 기업에 좋으니까 이건 좋은 거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또 그 다음에 신문 보면 그런 것도 증권사들 자기는 또 대거 팔아가지고 그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 본인들의 좀 이해상충도 업계의 저는 그게 되게 또 다른 이해상충. 그러니까 그 LG 화학한테 밑보여가지고 리포트 쓰기도 앞으로 정보도 얻기도 어렵고 LG 화학이 하는 그 큰 딜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거기서 오는 지금 그 우리 삼성물산 합병 때도 그렇고 LG 화학 때도 그렇고 그런 걸 사실 게이트 키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를 이렇게 리드해주고 오피니언을 제공해줘야 되는 데서 제대로 많이 좀. 뭐 교수님도 좀 불이익을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이해관계가 비즈니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사실 교수 같은 사람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좀 그 목소리를 좀 내주고 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목소리 내고 계시잖아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목소리 작아가지고. 근데 뭐 사실은 엄청 법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거보다 더 명확해지는데. 교수님 시간 좀 더 내셔가지고 다음에 또 관련된 오늘은 자사주 매각 하나밖에 못했는데 이슈가 엄청 많잖아요. 많죠. 모든 여러분이 느끼시는 모든 주가 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다 이 조항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미국이 딱 그러고 있거든요. 딴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더 또 모시고 또 더 자세한 얘기 듣고 오늘은 좀 시간이 짧네요. 목소리를 좀 더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사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